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구글의 AI 결제와 일본의 시바이누 그린리스트 편입, 이 두 가지 덕분에 시바이누 코인은 폭등할 겁니다. 우선 최근에 구글이 발표한 소식 하나가 블록체인 업계를 뒤흔들었죠. 바로 AP2,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인데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닌 암호화폐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물건을 사고 결제까지 처리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선보인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일일이 찾을 게 아니라 찾아달라고 지시만 하면 AI가 항공권을 비교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렌터카까지 결제를 완료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결제 수단인데 구글이 이 프로토콜을 개발하면서 코인베이스, 페이팔 등 6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왜 블록체인 기업들과도 협업했을까요? AI가 하루에 수천, 수만 번 거래를 처리할 때 기존 은행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업시간이 있고 국제 송금에 며칠씩 소요되고 수수료가 비싼 기존 시스템보다 24시간 작동하며 송금이 몇 초 만에 완료되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는 블록체인의 메리트를 보고 결제 수단으로 추가한 거죠. 구글 클라우드 웹3 책임자인 제임스 트로만스도 암호화폐 같은 향후 기능을 모두 고려해 프로토콜을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AI 시대의 결제 인프라는 블록체인이 정답이란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가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결제 수단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이런 흐름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은 실제 결제 인프라를 갖춘 코인뿐인데 여기에 시바이누 코인이 속한다는 겁니다. 이미 전세계 1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구찌 매장에서 명품 가방을, 게임스탑에서 게임기도 구매할 수 있죠. 점점 실사용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거기다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시바리움을 통해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없는 거래 환경을 이미 구축했죠. 이게 바로 AP2 시대에 시바이누가 유리한 이유입니다. AI 결제가 본격화되면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한 네트워크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실용성 있고 수수료가 저렴해서 유입되는 건 알겠는데 안정성이 부족해 보이는 코인을 사용할까 싶으실 텐데요. 이건 맨 처음 말씀드렸던 일본이 증명합니다. 일본 금융청이 시바이누를 공식 그린리스트에 추가했다는 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과 동일한 최고 등급의 규제 카테고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즉 동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승인된 암호화폐는 단 30개 뿐인데 시바이누가 밈코인 최초로 포함된 건데요. 그리고 이런 그린리스트 편입은 안정성을 증명하는 수단을 넘어 직접적으로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일본은 현재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최대 55%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린리스트에 편입된 자산에 한해선 20%로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죠. 그리고 2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5%에서 20%로 떨어지면 실질 수익률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면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거죠. 또한 같은 시점에 시바리움의 완전 동역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프라이버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 기존엔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서 쓰고 다시 암호화시키는 구조였다면 암호화된 상태로 그대로 쓴다는 거죠. 즉 개인정보가 노출될 일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시바이누는 구글이 중요하게 보는 안정성, 그리고 낮은 수수료, 빠른 결제 수단,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되는 건데요. 타이밍 참 중요하지만 전문가들도 맞추기 어려워하는 매수 타점을 개인들이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건 장기 투자인데요.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장을 보일 때 저점에 전망 좋은 코인을 선점할 때인 거죠. 그럼 지금 시바이누를 왜 주목해야 할까요? 투자 시장의 트렌드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시바이누 코인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밈코인도 과거엔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기와 투기 심리로 움직였었고 현재는 기술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는데 시바이누는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죠. 시장에서 바라본 시바이누는 이미 기술력과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눈에 띄는데 시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도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와중 미국의 T 로우 프라이스 그룹은 ETF에 편입 가능한 자산으로 구분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도 받쳐주고 기술력도 진보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본격적인 실사용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게 된 소식이죠. 물론 이전부터 실사용이야 몇 차례 있었고 제휴하는 매장도 늘고 있지만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인프라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바이누 OS 운영 체제를 포후국 7개 전체의 공공 서비스에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관리와 인프라 개발, 그리고 행정 시스템까지 국가 단위로 블록체인을 실제 도입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단계가 아닌 정식으로 채택된 만큼 시바이누의 기술력은 입증된 거죠.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석유 담당 차관 샤리프 알 올라마는 정부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전환점이라고 공식 발표했죠. 밈코인이 한 나라의 인프라, 토호국을 포함해서 총 8개 국가의 인프라에 들어간다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모든 걸 뒷받침한 건 두바이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 인물 한 명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칼판 벨훌이라는 두바이 미래재단 CEO입니다. 이 인물이 낯서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두바이를 크립토 허브로 만들기 위해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미리트 개발은행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같은 금융 핵심 기관 전반에 관여하는 사람인데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죠. 칼판 벨훌의 목표는 명확한데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고 두바이를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만드는 겁니다. 즉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도시를 구상 중인 거죠. 당장 최근 관련 업적만 봐도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완성했고 부동산 토큰화를 중앙은행과 함께 검증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거래수도 폭발했고 가상화폐 자산 거래가 증가하기도 했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암호화폐를 적용시키려는 칼판 벨훌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두바이 왕세자 셰이크 함단인데요. 배경 사진이 익숙한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방문했었죠. 아무튼 칼판 벨훌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왕족인데 두바이 메타버스 정략을 공식 발표하며 두바이를 암호화폐 글로벌 선도 도시로 지정했고 지정됨에 따라 전 세계의 투자금이 두바이로 몰렸습니다. 강력한 권력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 권력층의 힘이 떨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랍에미리트는 왕정 체제죠. 레임덕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싹 뒤집히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수십 년간 밀어붙인 경우가 많죠. 결과적으로 왕세자의 지지까지 얻은 칼판 벨훌은 최근 인터뷰에서 AI 도시로서의 전환과 블록체인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시바이누라는 거고요. 국가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금 이제는 단순한 코인 하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향후 수십 년간 추진할 디지털 혁신에 함께 올라탔다는 거죠. 두바이 디지털 혁신의 총책임자가 직접 설계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점에서 시바이누의 장기 전망은 어떤 밈코인보다도 웬만한 알트코인보다도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시바이누 코인을 왜 보유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시드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데요.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드를 분산해야만 하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미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투자금을 분산해야 되는지는 대표적으로 2022년 누나 사태로도 충분히 설명되죠. 당시 시총 10위권에 머무르면서 주요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이 코인조차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3일 만에 99%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몰빵했더라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손실을 입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포지션 분산인 거고 분산한다면 특정 자산이 폭락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분산 투자가 좋다는 걸 알고 계셔도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정말 중요하지만 판단하기가 꽤 어렵죠. 적어도 그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목표에 맞게 일일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때문에 지난 9년간의 실전 경험과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 전략을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 이걸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와 검증된 케이스 스터디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판매 시작 전에 무료로 책의 제본을 발송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릴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완료라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 완료까지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청 중인 영상의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로 돌아가는데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위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PPT 하단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처 참고하셔서 문자로 검증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양식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